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를 쓴 오혜선입니다. 지금은 정치인 태영호의 아내로 그리고 두 아들이 엄마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내가 어떤 바람을 안고 썼을까, 어떤 영향을 조금 주고 싶어서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북한사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우선 북한이라면 이렇게 관심이 우선 적어져요.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정말 그래요? 아유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그리고 통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관심이 멀어지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세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래서 북한사에서 북한 사람, 그러니까 북한에는 북한 정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도 살고 있다. 사람들도 좀 봐주세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엘리트라고 하는 나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북한 사람들의 삶을 조금 알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국 사회도 물론 적응하기 힘들지만 북한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한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런 좀 힘을 조금 힐링이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저는 일단 책을 이거는 시장에 내놔서 대중들에게 좀 내용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제가 대학 기간을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다니면서 쭉 보니까 많은 젊은 층들이 이제 북한 하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지방 쪽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많은 스토리를 텔링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의 말투라든지 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북한의 지방 쪽을 많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젊은 층들의, 한국인들의 이제 젊은 층들 속에서 보편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겠다. 이제 그 평양과 지방은 또 다르며 이 계급사회라는 거를, 독재국가에서 계급사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시키고 이거를 비교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걸 시장에 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출판하자, 시장에 내놓자 했죠. 일단 내가 이제 이게 충성과 복종이 잘못된 거로구나 하고 안 다음부터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내 거를 지키면서 살리라, 이런 걸 좀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두 아들을, 아들이죠? 네, 자식이죠? 네, 자식이잖아요. 네, 나는 무조건 지키리라.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지키겠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두나들과 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또 나갈 기회가 되면 그때는 무조건 둘 다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됐을 때는 꿈이 깨졌구나 하고 많이 좌절했었어요. 애들이 적응하는 거 보니까 기괴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거기서 기괴하다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애는 거짓말을 하는, 날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돈을 내라고 그러지, 제대군인들이 그 예상이 있어요. 북한은 돈을 내지 않고 이거 주혁이가 내겠으니까 먼저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대학 어뢰에서는 그 이런 가림매점에서 사이다도 팔고 빵도 팔고 뭐 간식을 파는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가 주혁이가 낼 거예요 하고 다들 예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 내가 그거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느라고 계속 아침마다 하죠. 우리 또 둘째는 또 외국 학원에 갔는데, 우리 애들이 좀 기가 센가 봐요. 리더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영국에 있을 적에는, 그 전에 1차 런던에 있을 적에는 학교 카운슬러를 했는데 비밀 투표의 방법으로 애가 추천해서 학교 대표가 됐거든요. 근데 외국 학원에 가서는 얘가 아무것도 당선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으로 내가 아이들을 제압하리라 해가지고, 애들이고 조금 힘세고 좀 두목 같은 애들하고 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반 애가 너보다 힘이 세다던데? 뭐 이러면 우리 애는 또 그러면 휴식 시간에 나오라 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거 보면 칼 맞아서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 판자로 머리 맞아가지고 또 정신 땡겨가지고 들어오질 않나.
날마다 사건 사고가 우리 집에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애들이 정말 막바지에서 힘들어 하느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야 내가 애들을 끌고 들어간 게 잘못됐나? 그래서 그때 벌써 사실은 내가 이제 애들 무조건 둘 다 데리고 나가서 오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을 그때는 내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쳐준 거를 다 외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 특히 우리 작은 애는 북한보다 유럽에서 사는 게 많고, 우리 큰애는 아마 대학에서 보낸 그 시간이 일생에서 제일 힘든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 언제 사회주의 공산지 이런 생각보다도 왜 날 보고 복종하라 그러지? 왜 충성하라 그러지? 이런 걸 조금 더 그 현실적인 걸 아마 조금 더 모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웠는데, 사실 우리도 믿지 않는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을 믿지 하지 않고 집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나가서 본 거라든가, 외국 너희 친구들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하지 마라. 예. 그렇게 했고, 무조건 견뎌야 한다. 무조건 이 경쟁에서 이 오목한 이 환경에서 너네가 살아남지 못하면 앞으로 그 어떤 데도 적응하지 못한다. 무조건 살아남고 적응해야 된다. 그저 괜히 그저 여구성만 덮였던 것 같아요. 그저 무조건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벌 거야, 막 드라마 벌 거야, 그래 벌 수 있겠지, 이런 묵시로 다 이해가 됐다면, 제가 그 마지막에 그때는 그게 제가 제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어렵고 막 팍팍하니까 다 변하는가 봐요. 이 후한 것도 뭐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점점 더 이 정권이 저여오고 조직생활 강화지고 더 피폐해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그 뭐 생각하는 데서 정말 너무 이렇게 좁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고발하고, 그분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결말을 알면 고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분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제가 베이커리를 또 열심히 한 것도 대상하기 싫어서, 피해서, 나도 바쁜 게 뭐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더 열심히 내 거에 그걸 하면, 저 여자는 계속 집에서 빵만 구워,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본 거는 겨울연가. 근데 지금도 그때 내가 얼마나 그걸 사랑했으면 한국에 와서도 그걸 두세 번을 더 봤고요. 지금 또 보라 해도 저는 새 감정으로 또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그 드라마를, 근데 처음에 본 영화가 그렇게 멋있다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도 다, 드라마들도 다 재밌긴 재밌었어요. 뭐 가을동화라든가, 뭐 파리의 연인이라든가, 다 얼마나 각박하고 막 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런 영화를 보면 따뜻함,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난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지, 이런 사람의 감정을 다시 찾아주게 만들고 힐링이 되죠. 그리고 또 꿈도 돼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생활을 해야지, 할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애들도 다 이제 저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야. 없죠. 너무 잘 왔죠. 의원님이 된 것도 뭐 정말 과분한 일이고요. 나는 엄마니까 아이들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네, 우선 애들이 다 대학 가서, 뭐 큰애는 벌써 다 졸업을 했죠. 뭐 경제학과, 저는 뿌듯해요. 뭐 북한인으로서, 북한에서 탈북자로서 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경제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그래도 자유를,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절반을 왔고, 또 애들도 또 둘째 애도 그렇고 큰 애들도 그렇고 여기 와서 또 다 친구들도 많아지고, 정말 많아요. 애들이 친구들도 많고, 또 한국화 되어 간다는 게 저는 정말 좋아요. 80점? 힘들어해요, 애들이. 애들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인상이, 그러니까 대학 공부가 어렵잖아요. 대학 공부도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적응하고 새로 배워가고 새로 적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그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이 사기를 이룰까봐 늘 물어봐요. 애들 뭐 우선 뭐 밥 먹었냐 뭐 이런 것부터 물어보지만 만족하냐고 지금 생활이. 그러면 애들이 아직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지도 않대요 아직은.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우리 둘째 같아요. 둘째는 우선 뭐 북한에 대한 마음속에 그런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물론 친척들에 대한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좁게 보낸 애니까 네, 그런 트라우마가 조금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만족한 삶을 만족하면서도 치열하죠. 네, 이거는 그래도 남편이 아닐까요? 믿어지지 않죠. 꿈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요? 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뭐 우선 저는 조금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에서 외국에 나와서 일하시는 남편과 함께 일했던 많은 친지분들이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부러워할까, 얼마나 한국을 그런 거 뭐다 그러지? 한국을 동경할까? 한국 생활을, 남편의 한국 생활을, 이런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나 심리적인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야, 한국은 남한은 뭐 저렇게 북한하고 다르구나. 저기는 꿈을 가지고 나서면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로구나. 이런 걸 저는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참 뿌듯하고, 뭐 유튜브 이제 남편이 이제 구독자가 28만 명이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한국에서 구독자가 얼마나 하는가도 보지만 항상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봐서 보는 거 하는 걸 항상 봐요, 저는. 그리고 뿌듯해요. 비록 북한에 있는 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북한에서 나오신 많은 그런 분들이 우리 남편이 그래도 꿈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해요.